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한입니다. 이 시간은 시장의 이면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또다시 무려 4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말 연초 우리 시장이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지난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면 이 상승의 불을 외국인들이 당겼지만 매수의 주체는 개인들이 되었고요. 매도의 주체는 기관이 되었고, 이 기관과 개인들이 매수 매도 물량을 주고받을 때 만약에 중간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면 그날은 상승, 중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그날은 하락하는, 매수와 매도의 주체는 기관과 개인이지만 상승의 주체는 거의 외국인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장중에 8,5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을 좀 과하게 끌어내린 거는 외국인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왜 외국인들이 이 시점에서 대량의 선물 매도를 하면서 장중에 조정을 유도했을까? 시점이 상당히 미묘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4분기 이제 성적표를 받아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또 한 구간이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외국인들은 여기서 뭔가 시장의 판을 새로 짜고 싶어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승의 주체는 매수를 개인들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그날부터 해서 11월 5일이었죠. 그날부터 외국인들이 시장을 급격히 끌어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판을 짜서 지금 연말 연초 상승을 이끌어왔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판의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시장에 이제 판을 좀 새로 짜겠다라는 모습이 또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급등락, 이 판을 새로 짜는 기간에서의 선물과 옵션에서의 대규모 변동성, 특히 이제 오늘 옵션을 보면 무려 이제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포지션을 새로 구축한다라는, 좀 변경을 준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좀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변혁기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전략도 조금씩 달라져야 할 시점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8월, 9월 조정 이후 제가 주도주로 강하게 말씀드렸던 IT 섹터 위주에서 시장은 이제 조금씩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시장의 미묘한 변화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장의 먼저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을 좀 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은 대선 이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으로 보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장의 주체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승 모멘텀을 본다면 역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추가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끌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 후반, 결국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개별 모멘텀이 될 것이고 여기에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 얼마만큼 받아들여지느냐, 아마 이 두 가지 부분이 단기적인 등락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되는데요. 경제 지표도 보면 아주 미묘하지만 지난주 이제 고용 지표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여전히 90만 건이 넘었지만 조금씩 주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 발표를 놓고 시장의 반응이 좀 극과 극이 당할 겁니다. 이 실적 발표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야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컸던 IT 섹터와 그 다음에 운송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를 부양할 수가 있는데 이 IT 섹터와 운송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가가 큰 폭 뛰었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적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실적 바닥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와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음식료, 화장품, 기타 뭐 여행, 경비 같은 여러 가지 소비재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실적이 바닥론이 형성되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현재는 반대죠. 뭐냐면 실적이 발표가 나기 지금 바로 직전인데, 실적이 발표 나기 직전에는 IT 쪽과 운송장비가 강할 수 있지만 막상 이제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처럼 실적이 발표가 나면 오히려 이제 그쪽 섹터들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고, 주가 상당히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데, 막상 실적이 나오고 나면 그 종목들은 실적 바닥론을 바탕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미묘한 차이를 이번 주 실적 시즌에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요 등락이 지금 오늘도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하락 모멘텀을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 제가 이게 상승 모멘텀도 된다고 했는데 시장이 받아들인 정도를 보자고 한 이유는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합니다. 바이든의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이제 뜨뜻미지근한데 요거는 조금 더 앞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 초기에 좀 뜨뜻미지근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좀 더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하락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 증시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을 되더라도 미중 무역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무역 마찰은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좀 더 세련되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바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압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하나의 기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특히 우리 증시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혜택을 보는 섹터도 그동안 있었고 반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섹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코로나19나 미국 대선이 좀 가려져 있다가 점차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코로나19 봉쇄 영향이 조금 더 가는데,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하게 추세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봉쇄 조치가 조금 더 강하게 유럽이나 미국에 들어가면서 생각보다는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속도가 좀 더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점점점 이제 소멸되는, 재료가 소멸되는 시점이면 시장은 이 경제 지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경제 지표 개선되는 정도가 조금 더 늦어지면 그만큼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하락 쪽으로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개인 수급인데요. 지금은 이제 개인이 단순히 샀다고, 많이 매수했다고, 많이 매도했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이 무려 이제 4조 2천억 정도를 또다시 매수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개인이 매수하고 기간에 프로그램 쪽에 대규모 물량 나왔고 연기금이 역시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에 매도할 때 만약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했으면 오늘도 우리 시장은 2, 3% 급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은 반대로 역으로 굉장히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 좀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시장을 오늘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부러지고 추세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끌어내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뭔가 외국인들도 이제 포지션을 좀 변경을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IT나 운송장비 쪽에서 지금 연말 연초 급등하면서 쏠쏠하게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대거 이익 실현을 지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지션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시장의 가열을 조금 시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조정은 좀 나왔고 조정은 좀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계속해서 이런 상승과 조정을 반복 주는 형태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중기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그냥 외국인들이 장중 조정이나 또 필요에 따라서 오늘처럼 선물로 누르는 조정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포지션 변경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시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포지션 변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하락으로 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전략을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상승 모멘텀이나 하락 모멘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는 결국 우리가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반응을 시장의 주체들, 특히 외국인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은 갈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을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미국 대선 이후에 매수했던 종목들에서 공매도 환매되는 쪽이나 지수 관련된 ETF를 좀 빼고 순수 종목만을 좀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그동안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삼성 SDI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를 일부 좀 매수를 했죠. 좀 했고 삼성전기를 꾸준하게 매수했고 SK케미칼도 최근에는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IT 반도체하고 2차전지, 그다음에 운송장비 쪽, 그다음에 MLCC,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실질적으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핵심만 쏙쏙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보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최근에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좀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말 11월 달 이후에 매수 기조에서 조금 일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의 관심 종목을 보면 역시 기간은 코덱스 레버리지 관련되어 있는 ETF, 지수 관련되어 있는 ETF 쪽으로 상당히 베팅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고려아연,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 보시면은 대부분 주도 섹터 내에 있는 개별 종목들을 특징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기간 수급의 특징은 우리가 차익 거래를 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나면 기간의 액티브 물량을 본다면 단기간에 특정 종목을 급하게 끌어올리고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또 급하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현재 거의 매도의 주체이기 때문에 매수의 주체로 본다면은 굉장히 개별 종목 위주로 주도 섹터 내에서 특정 종목만 끌어올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개인 종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11월 달 초까지 8월 조정, 8, 9, 10월 달 조정 이후에 외국인들이 8천만 주 이상 굉장히 급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그 물량을 이미 매도로 전환되고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현재 모비스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고요. 최근에는 운송장비 쪽에 현대차, 기아차가 개별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애플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수소차 관련된 부분까지. 그러면서 개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 셀트리온에 접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 접근 많이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삼성전자 IT 쪽에서 삼성전자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제외하면 뭡니까? 나머지 세 종목이 전부 다 운송 장비 업종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개인들은 잘못한 부분은 없는데 IT 섹터 내와 일부와 주도주와 운송 장비 쪽에 크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좀 보입니다. 둘 다 올해 기대를 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도 굉장히 똑똑해졌고 예전에 개별 종목에 대한
테마성이나 단기성 이슈에 좀 접근했다면 지금은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IT 섹터 운송 장비니까.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상승이 가파른데 추격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운송 장비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 종목만을 놓고 본다면 IT와 운송 장비가 조정을 좀 받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주체인데 제가 이 주체라는 말을 쓸 때 상승의 주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매수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 다음 매도의 주체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입니다. 특히 연기금이죠.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든 이 매수와 매도의 주체는 연기금인데 그럼 시장은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3천이 넘어서는 것까지 굉장히 급하게 상승했는데 이 상승의 주체는 매수의 주체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수의 주체와 상승의 주체는 다릅니다. 분명하게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이 시장을 끌어올린 상승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외국인들이 묻지마 매수로 들어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불과 며칠 만에 한 10일 상간에 매수해서 12월 달에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이 그 11월 달 한 달 상간에 한 20일 정도 상간에 매수한 금액이 7조 5천억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 단위로 1조도 못 샀습니다. 근데 불과 20일 상간에 7조 5천억을 거의 뭐 우리 시장에 들였다 부었죠. 들였다 부으면서 시장을 급반등으로 이끌었고 이후에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지만 아쉽게도 외국인들은 중간 차익 실현을 굉장히 좀 많이 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시장 상승의 출발점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고비마다 시장이 눌려질 것 같으면 선물로서 선물을 매수하면서 중간중간 시장을 컨트롤하면서 조정과 상승을 주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상승시키는 주체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됐죠. 중간중간에 시세 고비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최고 매수가가 많이 갔을 때 물론 패시브 자금이 포함됐지만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7조 5천억 정도 매수가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이게 지금 현재 수급으로 보면 약 1조 5천억 정도 이제 매수로 6조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물론 저기는 이제 패시브 자금 날라간 것도 있죠. 그렇지만 액티브 자금도 상당히 이실했는데 그러면 이 7조 5천억까지 끌어올렸다가 1조 5천억 정도 가서 6조 원 정도를 지금 팔았는데 뭘 팔았을까요? 6조 원 정도. 뭘 팔았을 것 같습니까? IT하고 운송장비 팔면 6조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상승 주체 중에서 IT와 운송장비 업종을 대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차익 실현을 했는데 좀 전에 이 앞에서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이 기아차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죠. 결국 개인들이 고점에서 샀던 종목들은 IT와 운송장비를 외국인들이 대거 차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에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 실현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일부 주도 섹터는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삼성전자는 매도하더라도 삼성전기는 계속 매수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좀 더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새로운 주도 종목을 좀 넣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뭡니까? 조정이 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차익 실현도 하고 새로운 주도주도 매수해야 되고 뭔가 손바뀜이 나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이런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좀 하고 있고 기간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마도 제일 아쉬운 게 지금 연기금일 겁니다.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판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파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왜 많이 팔까요? 이 좋은 시장에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유가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11월 달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 2020년 1월 달 현재까지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지금 현재 한 19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11월, 12월, 1월 지금 채 3개월 정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9조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외국인은 아까 7조 5천억에서 많이 팔았는데 뭡니까? 그래도 아직도 1조 5천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정도라도 매수 기조를 유지하니까 우리 시장은 뭡니까? 3천선 위에 와 있다 그러죠. 만약에 개인들이 매수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였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지금 하락입니다. 그렇진 않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인데, 기간은 연기금이 뭡니까? 저때 이후로 보면 10조 한 5천억 정도 굉장히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투신이 뭡니까? 투신이 한 5조 5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한 3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금, 투신, 보험 합치면 그냥 19조 원 정도 됩니다. 개인이 매수한 금액 정도를 딱 연기금과 투신과 보험이 매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신과 보험은 어쨌든 간에 개인들 자금이기 때문에 결국 간접 상품을 해약하고 직접 상품을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한 8조, 9조 원 정도 뺀다면 실제로 뭡니까? 연기금 10조와 개인 10조가 뭡니까? 어느 정도 맞바꿈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기금은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연기금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문제는 연기금이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기금은 정해진 룰에 따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2150 PR로 한 12배 정도면 파는데, 특히 뭡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죠. 시효가 있는 거죠.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너무 많이 지금 산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상승하다 보니까 어때요? 포션,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한 시장이, 우리나라라는 하나 시장이 너무 많이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 포션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포션을 줄여야 되고 해외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연기금의 매도 이유도 공식적으로 나온 이유가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포션을 줄여야 되고 해외 포션을 늘려야 되는 건데, 이 말은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뭔가 좀 아쉽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다 그렇죠. 왜 아쉬움이 남을까요? 이 국내 포션을 줄이고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려야 된다니까 앞으로 하는데, 이걸 거꾸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작년 한 해 미국 시장 그렇게 급등할 때 그때 해외 포션을 늘리고 지금 이제 국내 포션을 반대로 늘려가면, 그때 해외 포션을 늘리고 국내를 줄이고 지금 현재 국내를 늘려가고 해외를 줄여간다면 정말 이상적으로 아이디어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전략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뭔가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죠? 작년에 미국 시장 테슬라 700% 8% 상승할 때, 애플 대부분 미국 기술주들이 대형 폭등할 때 그때 미국 시장 포션을 늘렸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나 대만 시장, 아시아 시장 포션을 늘려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는 부분이니까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보시면 대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도 부합하고 섹터, IT 섹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부합하고 신흥국 지수 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는 부분도 부합하다 보니까 대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뭡니까? 대만,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지금 대만의 TSMC나 대부분 대만의 IT 종목은 TSMC가 삼성전자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TSMC 밑에 뭐 UMC나 그 밑에 있는 IT 종목들은, 대만 업종들은 전부 10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대만이 우리보다 지금 더 주요 종목들은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오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계속 막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긴 하지만 지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단발성이고. 대만은 작년에 코로나19 이후에 5월 달에 바로 풀었다 그렇죠. 공매도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장은 공매도를 먼저 푼 대만이 어려워 보였지만 지금 어때요? 외국인 자금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훨씬 더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은 매도의 주체가 되는데, 금융투자는 뭐 볼 게 없습니다. 무조건 차익 거래입니다. 단기 차익 거래,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단기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투시는 지금 개인들이 한매가 들어오면서 돈이 없습니다. 매도해야 되고요. 연기금은 지금 어때요? 국내 포션 줄여야 되고 해외 포션 늘리는 전략으로 간다고 하니 무조건 국내 비중을 줄인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냉정하게 보시면은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기금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장이다 그렇죠. 거기서 뭡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그날 상승,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그날 하락. 그렇게 간다는 거죠. 다행스럽게 외국인들이 상방적으로 지금 지수를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우리 지수가 3천을 넘어왔다 그렇죠. 불도 당겨주고 중간중간 눌림목에서 지지도 시켜주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랬던 외국인이 왜 오늘 갑자기 장중에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주식을 2조 정도 팔았다. 왜 팔았을까요? 왜 팔았을까요? 결국은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팔아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IT 섹터와 경기 확장기에서 운송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굉장히 급하게 끌어올렸는데 그쪽으로 뭡니까? 실적이 발표가 되면 재료가 많이 노출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률에 비해서 실적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론부터 해서 전기차, 친환경차, 수소차와 관련돼서 IT와 운송장비를 그렇게 끌어올렸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팔고 보겠다.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이를 보겠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팔면서 꺾인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추이를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시장의 주체들이 어디를 사고 파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결국은 IT와 운송장비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고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하면서 지금 그나마 사는 게 뭡니까? 경기 확장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단기적으로 쭉쭉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서 조금 단기 중기 매매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포션을 맞추는 쪽에서 장기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이 이 실적 시즌 발표가 이어지면서 아마 외국인들 전략을 세울 겁니다. 이쪽은 생각했던 실적 발표보다 더 앞으로 괜찮네, 나아지겠네. 이쪽은 계속해서 끌고 가, 주도 섹터로 밀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못 따라. 이거는 버려. 그 다음에 경기 확장주 종목들, 그 다음에 소비재 쪽에서 경기 확장 중에서 좋은 게 있겠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한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기관이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을 뱉어내는 거 외국인들이 받아가는 쪽. 그 다음에 소비재 쪽에서 외국인들이 모아가는 쪽. 이제 이런 쪽으로 시장이 점점 변해간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개인은 매수의 주체이긴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코스피 대형주 추격 매수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예전보다 스마트해졌고 똑똑해졌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런 대형주 장세가 벌어질 때 예전에 개인 투자가분들은 철저하게 코스닥의 개별 종목 쪽으로 가서 완패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대형주로 쫓아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단기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고생을 좀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무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조건 개인 투자가 수급을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일부 시장의 이제 주체로 조금 인식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제 시장이 조정의 기운이 단기로 끝나지 않고 중기로 조정이 가거나 혹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면 과연 개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그 조정이나 하락 중에도 개인 매수세가 탄탄하게 유지된다면 개인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매수 주체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험대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코스피 대형주 추격 매수했고요. 일부는 코스닥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세월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가 지금 현재는 개인들이 매수한 가장 1위 종목으로 올랐었다 그렇죠. 1위와 3위 종목으로. 인버스가 많이 했는데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오늘 인버스 좀 많이 샀습니다. 해지의 의미가 좀 강한데 공매도를 못하니까 아마 인버스 쪽으로 해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해지 이상의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인버스 쪽으로 해지를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시장에 외국인들이 원활한 플레이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좀 눈에 보인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장중에 계속해서 커져 나옵니다. 투자 전략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가장 첨예한데, 그동안 제가 8, 9, 10월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IT 종목이나 혹은 경기 확장주와 소비재 쪽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조금 전략을 좀 더 좁혀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T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 여기서 뭐 하락 전환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은 상당히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간 조정이든 일부 가격 조정이든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고 또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좀 유도할 것 같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목들이 상승해 오다가 왜 오늘 갑자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꺾이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인들이 매도하고 싶은 물량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단락되고 나면 뭡니까? 그때까지는 고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가격 조정 안 주겠죠, 당연히. 그 다음 뭡니까?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매도를 이만큼 했는데 나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때는 가격 조정을 좀 주겠죠. 가격 조정을 좀 주면서 선물로 좀 누르면서 뭡니까? 좀 저가에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 모습이 오늘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 그러니까 하락폭 코스피가 2% 넘게 하락했는데 물론 이제 이 하락이 이번 주에 좀 이어질 수도 있고 좀 길면 뭐 다음 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어질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손 털고 나가는 하락 전환이 아니라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눈에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좀 주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IT와 운송장비를 합치면 한 5조 이상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어느 정도 풀렸고, 어떻게 보면 현금도 외국인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뭔가 사고 싶어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부터 좀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오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좀 달라질 건데 그때 달라질 때 사고 싶어 하는 종목들을 좀 누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의 단계로 인식하는 게 맞지 이 시장이 뭐 하락 전환하거나 조정이 상당히 깊어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제가 투자 전략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현금입니다. 현금. 과연 지금 외국인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느 정도 좁혀놓은 섹터 내에서 어느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둘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단기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연말 연초에 주식 비중을 9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여놨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치고 놓고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지금 여기서 실적 장세 이 눈치를 보면서 들어갈 건데 가장 강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거죠. 내가 5% 가져가더라도 지난번처럼 삼성전자를 비중 15%, 20%까지 넣으려면 가장 강한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종목들을 보고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의 지금 현재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은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지금 다음번 이번이 어떻게 보면 연말 연초장에 주도섹터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그전에 6, 7월 때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도 주도섹터가 상승할 때 지금은 그 주도섹터의 주도섹터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도 종목으로 들어가기 위한 현금을 마련해 놓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거를 일단 대전제로 좀 보시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상끌음 매수하는 종목 가장 좋겠죠. 가장 아이디어할 건데 그런 종목들이 뭐냐면 RT 일부가 있다고 했죠. 반도체와 MLCC와 기타 요 아주 세밀한 부분 안에서 2차전지 그 안에서 일부가 있고 건설주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그 다음에 기계업종에도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죠. 이게 가장 약하긴 하지만 이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안전판이 되겠죠. 안전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빼드.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데 그런 쪽 섹터는 뭐냐면 유통이나 철강 일부, 그다음 의료, 그다음 통신업종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대신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 안에서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옥석 찾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기간은 지금 현재 개인과 매수가 겹친 섹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 매수에 주도 섹터에 들어와서 투자 전략을 매수하는 종목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기간은 수급을 왜 잘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송 장비, 혹은 건설, 철강, 기계, 화학을 보시면 이 섹터들은 전부 다 뭡니까? 기간의 액티브 자금들이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권에 많이 가죠. 거기서 이제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누르면서 뭡니까? 기관들도 불안하니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섹터 내에서 기관들의 차익 물량이 나올 때 그거를 개인이 받느냐 외국인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차이가 나겠죠. 이 기관이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에서 매도하는 종목을 외국인이 받으면 그 종목은 주도 섹터에 다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2차 상승이 나오겠죠. 그 종목을 개인이 받는다. 지금 보이죠? 철강도 마찬가지고 운송장비,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화학과 철강과 건설 쪽에 운송장비 이쪽에 보시면 개인들이 받는 종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다? 오늘 전부 폭락입니다. 그렇죠? 그 종목들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가려내야 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조금씩 페인팅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상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좀 가려내서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보시고요. 이제 섹터별로 좀 보면 IT 섹터는 핵심 섹터 비중을 유지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잘 보시되, 이 반도체 쪽은 핵심 섹터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조정을 좀 견뎌야 됩니다. 눌림목을 좀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개인 수급이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 차익 메모리 나오는 외국이나 기관 메모리 차익 메모리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수급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급등했다가 이 정도로 외국이나 기관이 던지면 개인만 매수하면 사실 이렇게 꺾여 내려와요. 상당분 꺾여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말들은 맞지만 실제로 차트를 보면 사실상은 이렇습니다. 조정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크게 꺾여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좋은 상태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내리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조정?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그러니까 IT 섹터에 대해서 핵심 종목은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여기에 뭐 MLCC나 PCB 일부, 이런 거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 조정 양상이면 어떻게 되는 그런 종목은 당연히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해서 가격 조정을 좀 주고 기간 조정을 들어가면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IT 섹터 내에서 섹터를 굉장히 좁혔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MLCC 요 정도까지로 굉장히 좁혀서 보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 확장주는 비중을 확대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화학, 철강, 기계, 운송장비는 지금 어떠냐면 추격 매수에 들어간 개인들의 거의 무덤입니다. 지금은 고점권에서 따라 들어갔던 화학이나 철강이나 기계 장비나 운송 장비는 거의 지금 개인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 확장주 중에서 초기에 먼저 뛰었던 요 섹터들은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뉴스는 보면 여기가 가장 좋게 나옵니다. 화학은 뭡니까? IT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정부 정책 수혜를 입고 있다. 철강은 철강 가격 상승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기계업종은 조선업종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운송장비도 역시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해서 수소차, 애플, 전부 호재만 나옵니다. 근데 호재만 나오는데 주가는 이제 서서히 보면 고점 징후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지금 현재 따라 들어가면 단기간에 마음고생을 하시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하락 전환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절대 제가
이 표현할 때 조정이라고 표현하지 하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락전환이라고. 근데 조정을 받아갈 때 지금 이제 포션을 어디다 주냐. 그럼 여기를 일단 조금 쉬어가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고요. 그럼 지금 당장 접근할 수 있는 쪽은 뭡니까? 건설이나 소비재 쪽에서 보면 좀 덜 왔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는 제가 음식료중도 말했지만 사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 현재 좋은 모습 좀 볼 수 있고 특히 잘 보시면은 소비재 중에서 일부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중국과도 중국 소비재와도 연관되어 있는 대형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 한 해 거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경기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뭡니까?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것은 아시아 쪽입니다. 대만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일본을 제외하면 중국도 그 근원지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슈를 제외하도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사례를 보면 중국은 지금 현재 굉장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들도 역시 이제 지금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볼 수 있는데 잘 보면 그런 그 소비재 중에서 교차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소비재 관련된 쪽과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 쪽에 교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도 보시면 화장품 종목들을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아모레 퍼시픽은 실적이 분명히 이번에 안 좋다고 나오겠죠. 실제 좋을 수가 없죠. 실제 좋을 수가 없는데 실적이 이제 바닥론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모레 퍼시픽이 원래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중국 쪽에 유통망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처절하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건설한 유통망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겠죠. 전문점을 오픈하는데 중국의 유력한 유통업체와 함께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올리브영이나 이런 것처럼 아무래 전문점을 개척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왔었거든요. 이제 그 중단됐던 게 이제 제가 알기로 4, 5점인가까지 하고 중단됐는데 이제 이게 유통망 건설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재개가 되겠죠. 그러면서 아모레 쪽, 퍼시픽 쪽은 중국 관련된 소비재로서도 상당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지금 아모레 퍼시픽을 놓고 실적 바닥에서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식으로 겹치는 종목들이 소비재 쪽에서 눈에 좀 띈다는 거죠. 음식료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조정 기간 좀 보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쪽이나 운송장비 쪽에 대거 매도하고 지금 현재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갈 리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환율을 본다면. 그렇다면 결국 다시 여기서 뭔가 좀 쉬고 난 이후에 재유입이 될 건데 어느 쪽으로 유입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좀 주가가 내렸다고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가면은 어디가 매수를 받겠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을 세울 때 등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까 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경기 확장주를 하나 샀습니다. 한 15% 올랐네, 10% 넘게 올랐네, 기분 좋아. 그러면 이걸 10% 차익 실현하려고 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10% 정도 올랐다는 것은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내가 산 상태에서 마이너스 10%에 추가 매수하기는 어려운데 10%에서 조정을 주고 좋게 내려와서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비중을 5%에서 여기서 5% 추가 10%로 그 다음에 이제 30% 50%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미 IT 종목에서 경험해봤고 그전에도 경험해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뭡니까? 일단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시장의 주체들이 매집할 수 있는 다시 전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실적 시즌부터 이제 활발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기민한 투자자라면 뭡니까? 외국인들이 넣었다 뺐다 하는데 같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외국인이 넣었다 뺐다 하는 곳에서 제대로 종목이 잡혔을 때 그 종목을 5%, 10%, 15%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5% 비중으로 매수해서 10% 먹으려고 주식하면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정말 주도 섹터 내 주도주 중에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뭡니까? 비중을 늘려가야 되고 그 종목으로 10% 먹는 게 아니라 30%, 40%, 50% 먹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삼성전자를 5%부터 시작해서 10% 사고 15% 사서 60%, 70% 수익을 끌고 가는 것처럼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 지금 당장 3% 올랐다, 3% 내렸다, 5% 올랐다, 5% 내렸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겠죠. 3%, 5%. 근데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비하기보다는 좀 기민하게 종목을 계속해서 포트를 맞춰가면서 결국에는 맞추면서 뭡니까? 주도 섹터에 딱 맞춰지겠죠. 외국인들이 멈춘 순간. 그럼 그 종목을 가지고 이제 수익률을 가지러 가는 거죠. 반복적이지만 이런 작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한 50% 미만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나요? 어려워지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보여지는 정도를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크게 해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수급이라는 그 하나의 폭탄을 본다면 지금 예상하지 못한 어떤 우발적인 게 나올까 싶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거지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를 크게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 그러면 왜 주식 비중을 50%까지 이렇게 낮게 갔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주도 섹터라는 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주도 섹터 내에서 경제 활동이 이제 음식료에서 뭐가 중요한데 그럼 그 섹터 안에 그 종목에서 어느 종목이 더 강하게 갈 거냐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뭡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거예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공매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매도 제도가 지금 3월달에서 6월달로 지금 연기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되면 대형주 일부에서 분명히 전략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저는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분명히 대형주 일부에서 외국인들이 3월달에 공매도 재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1, 2월 연말에 맞춰왔던 게 6월로 연기되면서 대거 조정은 들어갈 겁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린 종목들은 다시 주도주에서 좀 우선순위를 미룰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3월달에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수급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짰다가 그게 6월로 미뤄졌어. 그러면 4월, 5월까지 3개월을 변화 없는 상태로 그대로 쭉 끌고 가야 돼. 우리가 자금이 한정적인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공매도라는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포트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 조정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더 크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뭡니까? 선물 대량 매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IT주나 운송장비 일부 매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변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을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거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뭐다? 지금은 현금이 더 좋기 때문이네. 어느 게 주도주인지 확인하고 그쪽으로 비중을 늘려가기 위한 현금이 일단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현재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면 딜레이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IT 섹터 내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공매도 압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에서 지금 현재 공매도 쇼크브링 한매가 들어오는 종목들. 한매 이후에 원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게 딜레이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쇼크브링도 줄어들겠죠.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전략적인 선택이 조금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했는데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데 사자가 나와 있는데 고양이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장을 지금 현재 개인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왜? 대세 하락기에 가장 많이 매수할 때가 개인들은 대세 하락기입니다. 그때 개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시장이 상승합니까? 그렇진 않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 뭡니까? 시장의 주체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개인이 지금 굉장히 동학개미 붙어서 시장의 주체다, 잘하고 있다. 너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